저희가 지금 국내 상황을 어떻게 돌아가는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정적인 면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이게 팩트인 것 같기는 하고요. 대신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다른 이제 신수종 사업들 뭐 바이오라든지 이런 분들 뭐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긍정적인 면도 있고 반드시 뭡니까 뭐 선박 반도체야 지금까지 잘해왔지만은 뭐 디스플레이 철강 또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런 쪽만 사람들이 계신 건 아니거든요. 정말 다양한 일들 많이 하시니까 제가 이거 뭐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만 이렇게 보시지는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좋은 면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돼 가지고도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뭐 앞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부정적인 위태로운 그런 일들 그리고 뭐 향후에도 계속 괜찮을 일 관련돼서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역 그리고 창업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어제부터 저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이템 관련돼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소비재 부분도 굉장히 다들 이제 쉽게 접근을 하시는데 이게 막상 탁 하려고 보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감도 안 서고 경쟁도 너무 치열하고 그런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우간다 얘기도 들었었고 다음에 어제 그 말씀도 드렸었죠. 제가 예를 들면서 잠깐만요. 제가 오늘 가져왔었는데 제가 어제 이 가방 말씀드렸었죠. 네? 이랬습니다. 왜 웃습니까? 소비재가 쉽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가방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이렇게 접근을 빨리빨리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분 나름대로는 아주 고심해가지고 영화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막 만져보면 천도 괜찮고 해요. 비 오면은 비도 안 맞을 것 같고. 근데 이게 8만 원이란 말이죠. 집에다가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8만 원이라고. 그래서 컨설팅하고 받았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래 딱 보면은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최근에 이제 워낙 가격이 싸고 품질 좋은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딱 사람들이 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아이템들도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그러면 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그리고 다른데 그러면 이제 뭐 물자가 이제 부족한데 어제 그래서 우간다 부분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소비재도 정말 쉽지 않은 아이템들입니다. 그냥 우리가 근처에 있어가지고 쉽게 생각이 들고 손뻗치기 쉽지만은 정말로 힘든 아이템입니다. 산업재 관련돼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원칙적으로는 저도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어느 정도 그쪽 분야의 경력도 있고 그리고 조금은 꿰뚫고 있어야지 이 비즈니스 아이템들이 보이고 사업할 수 있는 모델들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저도 나와서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봤고 지금은 이제 돈이 된다는 아이템들이 그렇게 쉽게 눈에 띄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자기가 잘 모르더라도 어떤 아이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거나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스터디를 해보고 시장 조사도 해보고 그런 분들을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꼭 뭐 이렇게 문을 닫고 길을 닫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부분 말씀드렸었습니다. 원자재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워낙 투명해가지고 인덱스라는 게 존재를 해가지고 거의 다 가격 따라 움직인다. 그래서 어느 순간 갑자기 뭐 지진이 생긴다든지 안 그러면 폭우가 심하다든지 그래서 물자가 부족해질 때 갑자기 공급량이 부족해질 때 그때는 뭐 가격이 막 쳐오르는 거예요. 그때 되면은 이제 물자를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은 돈을 버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뭐 계속 인덱스 따라가면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뭐 그런 거죠. 별 재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오픈마켓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익숙한 것에 낯설어지기, 낯선 것에 익숙해지기.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그냥 뭐 쉬운 말이지만은 이렇게 냉정하게 생각해가지고 조금 더 객관적이게 들여다보고 어떤 방법이 없는지 찾아보고 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시회 부분도 말씀을 드렸죠. 전시회 다니면서 좋은 지식도 습득할 수 있고 해외 바이어라든지 뭐 자기가 이제 구매를 할 수도 있고요. 전시회를 다니면서 컨택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그쪽에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쭉 서치를 해가지고 본인이 관심 있다 싶으면은 뭐 철강이고 어떤 소비재고 너무너무 전시회 많아요. 부산이고 서울이고. 근데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은 참 이렇게 착착착착 이 정보들이 들어오면서 스스로 이렇게 쫙 좀 필터링도 되고 그런 게 느껴질 겁니다. 다음에 해외 시장 조사하는 방법도 이제 말씀을 드렸죠. 코트라 이런 데를 이용을 하셔도 좋고, 그러니까 아주 큰 돈은 안 들더라고요.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들고 그러니까 그쪽에 한번 맡겨가지고 어느 정도 정보를 받아가지고 한번 해보셔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이제 다이렉트로 서치를 하고 컨택을 하셔가지고 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트레이드 냅이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 들어가면은 그 전시회 정보도 있고 이래서요. 그 각 나라마다 이제 유용한 이제 계속 뜨는 전시회들도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제 누가 베트남 말씀하셨던 선생님도 계시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컨택을 하시고 그러면은 또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 전시회를 갖다가 지원해주는 어떤 제도도 있고 그래서 잘만 들여다보시면은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꽤 있습니다. 예, 링크드인이나 이런 것도 해외 이제 컨택 포인트를 찾는 데는 꽤 유용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용하지는 않는데 계정 만들어 놓고 이제 사람들 서치할 때나 이럴 때 저도 뭐 그렇게 많이 쓰고 합니다. 근데 외국에서는 워낙 많이 써가지고 이게 또 어느 정도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계정을 가지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찾을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잠깐만요. 3분만 시간 주십시오.
워낙 오늘 정신없이 와가지고. 예. 오늘 해외 시장 조사, 이제 국가별로 지금 중국,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뭐 동남아 쪽도 있고 한데, 중국, 일본을 주로 이제 다룰 거고, 그리고, FTA 관련된 거나,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뒤에 부분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무역 관련돼가지고, 이런 이렇게 뭐 파생됐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뭐 모델들을 제가 이제 찾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고 보면은 이제 그냥 단순하게 내가 어떤 걸 사가지고 여기 판다, 우리나라에 판다, 우리나라 때 저기 판다라는 거 말고도 다양한 이제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예. 중국부터 그러면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한 10년, 20년 전부터 해가 중국에 굉장히 많이 진출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많이들 중국에 계시다가 나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제 상황이 어땠냐면은 중국을 뭐라 그랬습니까? 세계 공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뭐 제품들을 중국에 가면 없는 게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중국에서 만든다는 그런 말에서 이제 세계 공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출을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근무했던 SX 그룹도 마찬가지로 크게 중국에다 조선소를 짓고 그러다 결국은 이제는 완전히 이제 중국으로 다 넘어갔죠. 그리고 나서 한국 분들은 어떻습니까? 다시 돌아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임금도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추세 자체가 자동화도 많이 되고 이러니까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고 해가지고 중국에서 돌아오는 상황이 많죠. 근데 중국에서는 가깝게 지내는 분들한테 물어봐도 기회가 아직 끝나진 않았다. 이게 어떤 기회가 있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18년 11월 달 앞달에 상하이 엑스포가 이게 뭐냐면은 임포트 엑스포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질 좋고 괜찮은 물건들이면 어떤 거라도 가지고 와라. 우리가 다 사줄게. 이런 거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엄청났었어요. 제가 9월 달에 갔을 때인데 그때 막 이것 때문에 이 근처에 지금 엑스피션 센터 근처에 호텔도 막 여러 개를 짓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 걸 갖다가 어떻게 소싱을 하는 것도 이제 중국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괜찮은 아이템을 정말로 이제는 중국이 세계 공장으로서가 아니라 세계 소비자로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좋은 물건 같으면 우리나라에서도 저쪽으로 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게 참 재밌는데요. 지금 이게 제가 9월달, 8월달 그때 중국 갔을 때 제 친구가 이제 안내를 하고 데리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네, 저기 허씨라는 친구인데 허씨의 제가 일상을 이렇게 쫙 그냥 한번 봤었어요. 봤는데 이 친구가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차도 필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차도 팔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한 게 없는 거예요. 택시, 우리나라 뭐 카카오 택시도 마찬가지지만은 택시 부르면 택시 오고 본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지금 우버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뭐 카풀 이래가지고 카카오에서 만드는 건데 그것도 굉장히 논란이 많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런 건 아닌데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차를 부르면 바로 이렇게 와요. 전부 다. 그래서 자기가 운전할 때도 있고, 안 그러면 저 최근에 이제 앞주에도 저도 활용을 많이 했었는데, 그 띠띠 출신이라 그래가지고 그 택시를 불러, 이제 앱을 이렇게 하면은 택시를 부르면 택시가 오고, 안 그러면 일반 이제 우버 같이 자가용을 부르면 이제 자가용이 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전혀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이 어디 갖다 세워놓고, 대부분 다 또 전기차입니다. 전기차가 이제 중국에서는 전기차 메이커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저 자동차들이 이제 중국 가서는 이제 지금부터는 굉장히 고전을 많이 시작하기 시작했죠. 예. 그러면서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중국에서 이제 전기차로는 자기네들이 리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솔린이나 뭐 디젤이나 이런 걸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네들이 따라잡기가 어려우니까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꿔가지고 우리는 전기 쪽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전기 쪽은 훨씬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차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전기차더라고요. 한 60, 70%는 전기차인 것 같아요. 지금 저 뭡니까? 저 우리 저 차량 공유 저 앱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쏘카 같은 거. 쏘카 이렇게 이용을 하면은 일단은 기본료는 내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달린 거리에 따라서 다시 그 오일피 내잖아요. 그죠? 그거 내고 그 다음에 뭐 저 통행료 같은 거 내고 이런데 사실은 그게 여기는 필요가 없는 거죠. 전기차니까. 지금 뭐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도 벌써 들어와가지고 그 오포 같은 게 이렇게 노란 게 들어왔더라고요. 예, 들어와가지고 지금 그 많이들 보이는데 재작년부터 이제 중국 모바이크 해가지고 지금 많이 다니죠. 대부분 다 아실 텐데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그냥 앱 깔아가지고 그냥 탁 하면 그냥 바로 자전거 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고 이런데 전 처음에 왔을 때는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제가 이번에 앞주까지 제가 그저께까지 중국 있다가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또, 이 여러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아침에 이렇게 탁 다니는 걸 보니까, 저 도로 한켠에 전부가 이 자전거가 쌓여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그 사진을 찍어 왔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거의 뭐 폐차되듯이, 길 한켠을 막고 있던데, 그런 부분도 또 제일 처음에는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막 자전거를 타다가 그냥 옆에 탁 누고 가면은 다음 사람이 와서 타고 가고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보였는데, 이게 또 제대로 정비가 안 되니까 이 문제가 돼가지고 한켠에 칵 싸우고 있는 모습이 좀 또 그런 부분도 문제가 생겨주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지금 이거는 앞주에 갔을 때 언제입니까? 올해 초입니까?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가가지고 막 이런 거 모습 보고 했는데 저 호텔 바로 앞에 왔거든요. 호텔 바로 앞에서 그냥 바로 앞에 저렇게 해서 노상에서 저렇게 아침마다 음식 파시고 이제 저녁에 돌아가면 음식 파시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저게 뭐 저기 보시면 오웬 뭐 이렇습니다.
모여행하면 지금 한 800원, 900원 이런데 그래도 지불을 갖다가 전부 다 알리페이나 예? 저런 식으로 위챗페이로 해가지고 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저런 식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중국은 벌써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우리나라를 앞선 것 같아요. 어디 가보면 이제 햄버거 가게에서는 이제 그냥 살짝만 웃으면은 뭐 어떤 얼굴 인식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페이가 되는 뭐 그런 것도 생기고. 예. 일본 잠깐 보겠습니다. 일본은 지금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지금 일도 일본 회사 쪽 일을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나름은 조금은 돌아가는 걸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우리나라랑 닮았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비슷하면서도 굉장히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경제 자체가 지금은 일본은 벌써부터 뭐 잃어버린 20년, 10년 뭐 이래가지고 정체되어 있어 왔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사람도 굉장히 많이 빠졌죠. 빠졌다는 게 젊은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일할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취업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해가지고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제 일자리를 못 구해가지고 고생을 하는데 일본은 사람이 모질래가지고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사람들이 뭐 몇 군데 걸리고 그러니까 뭐 작은 기업 이런 데 안 올라가는 거예요. 들어와도 금방 나가고.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서 사람들을 갖다가 많이 데리고 가죠. 똑똑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일본어 공부도 빨리 하고, 그런 경우가 막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보면은 우리나라보다는 정말로 한 10년 정도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빨리 간다는 게 그냥 막 그 트렌드 자체가 빠른 것 같더라고요. 일본에서 지금 저희 그쪽 회사도 그렇고 독신이 굉장히 많거든요. 독신이 많은데 그게 제일 처음에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한 14, 15년 전에 그 회사랑 일을 할 때는 참 희한하다. 독신이 이렇게 많지. 다들 멀쩡하게 보이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랑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일본은 벌써부터 이제 노년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실버 산업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왔는데 우리나라도 앞으로 지금 또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일본 같은 나라는 가만히 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요새는 아이템 보면 여기에 있는 게 저 나라에 없고 저 나라에 있는 게 이 나라 우리나라에 없고 이런 거 잘 없잖아요. 거의 다 비슷하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희한하게 자기들 내에서만 이렇게 딱 하고 있는 아이템들이 있어요. 그게 저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이게 뭐 만들면 지금은 해외에다 안 팔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내수로만 해가지고 지금 돌아간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조선산업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제일 처음에 타업을 달리다가 우리나라가 쫓아갔죠. 그러다가 이제 중국이 쫓아왔죠. 그러면서 세계 경기가 쫙 빠지면서 우리나라는 쭉 떨어졌죠. 일본도 쭉 떨어졌습니다. 중국도 뭐 쭉 떨어졌는데 향후에는 어느 정도 쉬운 손종 같은 경우, 배 종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안 가져가겠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일본은 우리나라 조선소가 지금 몇 개 남은 게 없거든요. 대우, 삼성, 현대 몇 개 남은 게 없습니다. 근데 일본은 아직도 막 열 몇 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네들이 이 배를 짓는 거예요, 국가에서. 자기네들 물건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예전에는 인구가 4천만이 5천만인가 하고 1억이 넘어가는 거 하고 이제 수요 자체가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런 부분이 약하다는 걸 이제 제가 피부로는 안 닿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저래서 아직까지도 저렇게 해서 배를 짓고 하는 거 보면은 참 그 차이가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학생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요새는 저 일본에 취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일본어를 뭐 다시 공부하려는 분들도 많고 그렇대요.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면접도 보고 뭐 그러더라고요. 네. 그 아이템 이거 제가 이거는 어땠냐면은 딱 한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일본에 가서 아침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TV를 그냥 틀고 있다가요. 막 자기네들 이제 비즈니스 아이템 관련된 걸 막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딱 그 앉았던 게 있었습니다. 예. 그 아이템이 한번 제가 이거 뭐 번역을 해가지고 올 수는 없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그 아까 지금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다가 굉장히 이렇게 미끌리잖아요. 많이 쌓고 하면. 그래서 여기에 뭘 깔면은 이렇게 아무리 해도 안 흔들리게끔 그렇게 하는 아이템이고, 저거는 아 그렇구나 했는데, 그 다음 아이템이 뭐냐면은 저는 요새 굉장히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점점 환경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그 다음에 민감하시잖아요. 저게 뭐냐면은 저 목장, 우리 시골 가면 왜 이렇게 저 똥냄새 같은 거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희한하게 그런 거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는 부분이 민원이 자꾸 많이 들어오나 봐요. 근데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도 그렇거든요. 저도 한번 저거 보고 나서 한참 뒤에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아직도 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방법을 찾으려고 애를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제 친구 있는 회사에서.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 아까 보신 것 같이 지금 이게 지금 저 소냄새라고 해가지고 막 냄새가 으악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걸 딱 썼더니 이 저기 과자 냄새 같이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도 항상 그 신경을 이렇게 쓰고 있어가지고 그래 느꼈는데, 이걸 한번 보시면은 이 소리가 안 나는데 아무리銀みたいな入れたら発酵ガスが出えへんっていうことはまたもうやっぱり이게 디오매직이라는 건데요. 이게 향수의 원리래요. 저도 그냥 보고 그냥 뭐 그런갑다 싶은데, 향수의 원리가 향수마다 다 이렇게 그 향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이 이론상에 따르면은 원래 아주 좋은 향기가 있는데 여기다가 악한 냄새를, 그러니까 안 좋은 냄새를 갖다가 섞는 거예요. 그러면 하여튼 그 독특한 향기가 나온다네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뭘 이렇게 섞느냐에 따라서 그 향기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여기는 지금 원래 저 목장 자체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 스프레이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얘랑 이렇게 결합이 돼가지고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용이 굉장히 비싸면 모를까. 이 비용도 뭐, 여기서 언급을 하는데, 뭐, 한 달에 진짜 뭐 몇십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뭐 이런 거거든요. 향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불쾌한 냄새 성분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향수가 된다라는 건데,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동네에다가 이렇게 쫙
또 뿌리는 거예요. 별로 안 신기합니까? 한데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예.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근데 저거, 글쎄요, 규제는 모르겠는데, 제가 제 친구하고 이야기한 거로는, 저기뿐만 아니라, 돼지 키우는 데 있지 않습니까? 돼지는 가능하죠. 예, 돼지 키우는 데도 있고, 하여튼, 활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이제 작년에 제가 딱 말씀을 이렇게 드리니까, 한 분이 오셨어요.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분 하시는 일이 사료 있지 않습니까? 사료도 수입하는 사료가 많으니까 그 해외 업체에 이제 국내 지사장 같이 계신 분인데 그 사료 시장도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이제 본인도 갈등을 많이 하고 이제 어떻게 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던 찰나에 이걸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이걸 어떻게 컨택할 수가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컨택 포인트까지 드렸습니다. 컨택 포인트 드리고 했는데 저도 그래서 이게 막 서치를 해도 굉장히 안 나오고 해가지고 어떤 큰 기업에 또 자회사 같이 뭐 이렇게 돼 있고 해서 부탁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뭐 제가 컨택은 했거든요. 컨택은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국내 파트너가 있답니다. 근데 국내 파트너가 있어도 뭐 지금 여기 서치해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뭐 기타 등등의 뭐 응용으로 해가지고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뭐 사용 안 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해서 뭐 제가 할 건 아니었으니까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저는 뭐 그냥 말았는데 그런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아이템들 같은 경우에는 참 좀 신선하다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거든요. 이게 보시고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안 되는 건데 이걸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또 방법을 찾아보면은 또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가능성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예.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기 아, 비용은 이거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방법보다는 굉장히 저렴했던 것 같아요. 어떤 방법보다도 저렴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비용의 문제는 결국에는 그걸 쓰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이거죠. 남은 괴롭지만 자기는 안 괴로우면 안 사용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런 부분은 요새 또 이슈가 되는 게 수철이 굉장히 이슈가 되잖아요. 저기 우리 하천 같은데 냄새 나고 그런 거. 그래서 그 주인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거 말고 그 시나 그러니까 예, 그런 쪽 상대로 제가 말하는 게 그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그걸 억지로 시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민원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예, 예, 계속 예. 거기 예. 되면 예. 그 사람들도 그 방법에 어떤 덜 제가 저기 그 아시는 분 중에 수처리 그걸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냄새를.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와 이거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니 그 이제 그쪽에 냄새가 난다 이거예요. 뭐 민원이 들어온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민원을 넣겠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되면 가능하죠. 예. 그래서 근데 지금은 아직 이룰 수 있습니다. 이룰 수는 있는데 점점 트렌드 자체가 이쪽으로 굉장히 어떤 환경이라든지 냄새, 예? 뭐 이렇게 이런 쪽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해 볼 때는 한번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한번 유심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그 컨택 포인트는 좀 어떨 수 있습니까? 아, 컨택 포인트요? 예. 제가 다시 한번 서치를 해야 되는데, 예,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만약에 굳이 컨택은 안 하고 기술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술 개발, 기술회가 능력이 되면 기술 개발하시면 되죠. 근데 저거 말고도 뭐 어떤 플라즈마를 이용해가지고 제 친구는 그랬었어요. 저 이야기를 하니까 저 이야기를 이제 그 친구 이야기를 듣고 저는 이걸 나중에 받았는데 거기서는 뭐 어떤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냄새를 없애느니 막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뭔지 잘도 모르겠고. 미생물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미생물. 예. 한국은 미생물 방식으로 해요. 예. 비용 좀 많이 들죠.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처리하는 것도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바이오라고. 예.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돼지 목장에서도 분뇨 처리를 갖다가 하는 기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돼지 목장에서 가동을 안 시키거든요. 그렇습니까? 거의 가동을 안 시키고 왜냐하면 네.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체 설비 쪽으로 들어가는 간접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거기 돼지 냄새, 돼지 농장 가보시면 되게 냄새가 심해요. 이게 저는 거기 좀 민감해가지고. 거기 예. 그 맡으면 예. 보통 사람은 오바이트 예. 안 나오면 거의 그 정상 아니라고 보면 되는데.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사는 사람들은 되게 미는데 거기 그 주인들은 예.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 신경을 안 쓴다는. 아. 한번 잘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게 저 나중에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조금 전에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게 지금 현실을 갖다 정확하게 보시고 말씀하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이템도 그렇고요. 시장도 그렇고요.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이걸 착 보면서 그때 때가 왔을 때 잡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또 차이가 나중에 커지는 것 같아요. 제가 요새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걸 뭐 나중에 어떤 아이템을 들고 왔을 때 이게 지금 국내 상황에 맞을 수도 있고, 아이템을 들고 나갔을 때 저쪽 상황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걸 갖다가 한번 보고 에이 이거 안 되네 이렇게 하는 경우하고, 그렇게 해도 이거는 조금 상황을 보면서 계속 기회를 보는 거하고는 좀 저도 최근에 느꼈습니다. 그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와서 이제 보실 때 그냥 조금 더 하여튼 평소보다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기회를 같이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예. 근데 재밌는 아이템이 참 많습니다. 일본 아이템들이. FT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이제 말이 많죠. 전부 다 이제 어느 정도는 서로 다 자국의 이익을 갖다가 중요시는 하지만은 전체적으로는 계속 허물자라고 하면서 FTA를 맺고 관세를 철폐를 하고 관세를 줄이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왔는데, 요새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뭐 한미 FTA도 다시 하자고 해가지고 이제 얼마 전에 다시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한국, 중국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또 저 무역하시고 수출을 하시고 그 다음에 수입을 하시고 이러는 분들은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괜히 잘못 들고 왔다가 관세도 이 엄청난데 관세도 모르고 생각을 안 했다가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 부분은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아이템들마다 그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기 관세사 쪽 해가지고 이런 아이템을 하려고 하는데 그 HS 코드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각 아이템마다 그 나름의 넘버가 다 있어요. 그 넘버를 주고 하면은 이제 저쪽에서 이거는 이 나라하고 어떻게 저 몇 프로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은 몇 프로인데 향후에는 어떻게 됩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예, 그래서 FTA 관련돼 가지고는 한번 보시고 트레이드 냅이나 이런 쪽에 130인가 뭐 그쪽 번호가 나 있더라. 트레이드 냅이 들어가면은 번호가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 전화하셔가지고 FTA 관련돼 가서 문의하세요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그쪽에 저 전화해가지고 이런 아이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냐 물어보면은 지금 어디 가면은 그렇게 돼 있는데 최근에 수정이 돼가지고 그거는 틀린 정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라고까지 이제 정확한 정보를 주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저 정확한 원가를 이제 본인이 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뭔가를 들고 왔을 때 관세까지 몇 프로 되고 그러면은 이게 얼마구나. 사실은 뭐 2%, 8% 이렇게 해서 야, 이거 별로 크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는데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아이템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워낙 천차만별이라 가지고 근데 큰 지금 뭐 이익을 보고 몇십 프로를 남기고 뭐 20, 30%를 남기고 이런 거는 거의 없거든요. 정말 뭐 5%, 7% 예? 그래가지고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2%, 3% 차는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같은 아이템이 저는 그 어제 말씀드렸던 그 영국 회사하고
이야기를 자주 하고 하는데 어떤 아이템을 찾는데 오리진을 갖다가 오리진이라는 말은 이 제품이 어디서 나왔냐라는 이야기죠. 예, 그걸 갖다가 딱 명시를 하고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오는데 한인도 세파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 서트를 받을 수 있는 거야지 관세 면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되면은 들어와가지고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저걸 해주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반드시 문의를 해요. 그리고 또 되게 있었는데 또 어떤 게 있냐면은 똑같은 아이템인데 어떤 제가 컨택을 해가지고 받으려는데 그렇습니다. 에브리바디가 이 아이템은 저 카자흐스탄에서 나오는 건지만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있고 이 아이템은 이쪽만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막 찾아보니까 이 아이템이 유럽에서도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유럽에서도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가격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유럽 거니까 당연하게 비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유럽 거는 한국하고 유럽하고 FTA가 돼 있어가지고 관세가 없는 겁니다. 근데 카자흐스탄 통해 가지고 이제 중국 통해가 들어오는 거는 관세가 8%인가 이렇게 붙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유럽을 찾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찾고 이러면은 이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냥 뭐 비싸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면 그걸로 끝인데 꼼꼼히 따져 들어가지고 이런 부분까지 체크를 하시고 따져 들어가다 보면은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때 결국은 뭐 안 됐습니다. 왜 안 됐냐고 하면은 제가 하는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미니멈 퀀티티 같은 거 최소 어느 정도 딱 포장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국내 업체가 요구하는 거랑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담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기회를 보고 있는데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만 여러 가지 상황이 맞아 떨어지면은 한번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비즈니스 모델들을 한번 이렇게 볼 거거든요. 그래서 무역 관련되는 어떤 수입업자, 수출업자,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 이런 부분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제일 처음에 보시면은 제가 예전에 이거 같이 일하던 업체인데 그리스 회사입니다. 테크나바라는 이제 그리스 회사인데 전형적인 오포상입니다. 오포상이 이제 뭐냐고 하니까 잠깐 언급은 했지만은 전 세계에서 배를 갖다가 그리스에서 제일 많이 짓습니다. 제일 많이 짓고 그리스 선주들은 조선소를 결정을 하겠죠. 한국에서 지을지 일본에서 지을지. 배를 짓고 나면은 배를 지을 때 그 안에 들어가는 수많은 아이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아이템들, 그런 기자재들을 갖다가 선정을 해요, 이 사람들이. 우리 배에는 얘를 써줘, 얘를 써줘, 얘를 써줘,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그리스 선주가 아닙니다. 이 오퍼상이 이런 수많은 아이템들을 자기네들이 권한을 가지고 이 어그리먼트를 맺은 거예요. 자, 그 배 우리 시장에서 다 짓는다. 우리나라에서 다 짓는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달라. 우리한테 맡겨달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선주들한테 갑니다. 선주들한테 가서 이 배에는 얘를 쓰자라고 영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이 저기 기자재 업체에서 배를 지을 때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몇 프로 이제 커미션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대신에 또 어떻습니까? 리스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근데 이런 오파상이 자기가 이제 포지션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 그리스 안에서도 굉장히 입지가 탄탄하기 때문에 제일 잘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많은 저기 메이커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우리 걸 해줘, 우리 걸 해줘, 우리 걸 해줘. 예, 그러면서 저쪽 이 사람들은 쫙 보고 고르는 거죠. 우리는 누구랑 할래? 이렇게. 예, 그렇게 하면서 뭐 보통 20억, 30억 되는 아이템이면 뭐 5%, 6% 이렇게 먹거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별 그거 안 하고 그냥 2, 3억 그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점점 키우는 거죠. 어떻게 키우냐 그러면은 기술적인 부분을 또 습득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거죠. 자기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서비스는 얘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뭐 기계류나 이런 것들은 어때요? 스페어 파트가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스페어 파트도 자기네들이 공부해요. 네, 전형적인 오파입니다, 오파. 그리고 오파를 워낙 크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업이 계속 파생이 되고. 그래서 보통은 처음에 이제 그 무역 시작하실 때 이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가 않다는 게 뭔가 조그마한 걸 하나 만들려 해도 큰 돈이 듭니다. 아까 그 가방 있지 않습니까? 야, 이야기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걸 해가지고 이거 만드는데 이 원단이 스위스에서 수입을 한 거래요. 수입을 했는데 이것도 스위스에 파는 양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미대를 나오고 해가지고 이런 쪽에 굉장히 센스가 있으신 분인데 파는 양 자체가 최소 단위가 뭐 1,000만 원 넘어가더라고요. 그것만 파는 저 원단 자체만 자기 인건비 들었겠죠.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들었겠죠. 하다 보면은 몇 천만 원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 만드는데. 좋긴 하지만은 이거 만드는데 몇 천만 원 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원가 자체가 어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몇 천만 원 들이고 해보면은 본인 생각할 때는 이렇게 좋은 원자재를 쓰고 했을 때 8만 원밖에 8만 원 이상 뭐 밑으로는 팔기 어렵다. 그러니까 8만 원 내놓는 겁니다. 근데 실제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래서 뭔가 조그마한 걸 갖다가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 하셔가지고 만든다고 생각하면은 굉장한 리스크, 적지 않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는 생각들이 뭔가를 이제 받아가지고 이거는 제조거든요. 본인이 뭔가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리스크가 상당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하는 생각은 받아가지고 여기 내가 마진을 붙여가지고 판다. 또는 소개를 해줘가지고 내가 커미션을 받으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예.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오퍼상인 겁니다. 제일 처음에 저는 오퍼상이라는 게 좀 몰랐거든요. 뭐 하는 건지 잘 몰랐고 그냥 말이 그냥 오퍼상 하면 조금 안 좋게 들리더라고요. 말이. 대학교 때, 학년 때 그 교수님이 예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기계과를 갔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어를 잘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 오퍼상이가 돈도 많이 벌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오퍼상이 뭐지 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런 일을 하는 게 오퍼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국내 시장이 이제 쫙 올라갈 때 예?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쫙 올라가는 단계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정책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올라가는 동안에 그 수많은 아이템들이 들어오면서 한 자리씩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템 하고, 누가 이 아이템 하고 이런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지금은 보면은 예전에는 어떤 큰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뭐 배관련도 마찬가지고 회사에 있다가 그런 업체들하고 이제 잘 연결이 돼가지고 본인이 한국 담당을 해가지고 그렇게 큰 돈 버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어렵죠. 왜? 그런 업체들도 더 이상 한국 시장이 재미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철수를 다 해버리고. 예, 뭐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예전에 비해 가지고는 그런 확률이 많이 좀 떨어졌죠.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 아이템을 또 외국에 들고 가가지고 그런 일을 하시는 사람도 생겨났고, 그게 이제 그 오포상이라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는 드릴게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또 내 손주를 꽉 잡고 있다. 내 굉장히 네트워크도 좋고, 나 실력도 있고, 신용도 좋고, 내를 좀 이렇게 써주면은 확실히 내가 잘 할 수 있어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이제 신뢰가 되고, 그리고 뭐 어떻게 뒤통수도 안 칠 것 같고 그래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전에는 저 사람을 활용했을 때는 이 시장에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겠습니다. 예, 좀 이따가 제가 슬픈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거죠. 이 스타트업이에요. 스타트업인데, 영국에서 이제 스타트업 워낙 지금같이 이렇게 많이 하고 하니까 이런 아이템을 딱 만들어낸 거예요. 자꾸 잃어버리고 하니까 팔찌나 어떤 가방에 이렇게 다는 걸로 만들어가지고 핸드폰 충전기가 없어가지고 많이들 헤매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카톡을 들고 다니고. 그래서 그것만 빼면은 바로 연결될 수 있게끔 거기 꽂거나 USB로 꽂거나 저쪽 반대쪽은 핸드폰 연결해가지고 이게 참 봤을 때 쌈박하더라고요 진짜. 그때 앉아가지고 파는데 한 3만 원인가 3만 5천 원을 팔더라고요. 와, 이렇게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봤을 때 딱 차니까 액세서리용으로도 참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누가 질문을 한 거예요. 너 왜 이걸 오픈하냐? 누가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따라할 것 같다면 따라해라. 자기는 자신이 있다는 그런 표현은 아니었고, 그렇게 해서 남들이 알리고 이게 더 파퓰러해지면은 굉장히 자기한테도 더 이익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조금 약간 저도 듣고 조금 놀랐습니다. 근데 지금 특허는 디자인으로 너무 뺀 거니까. 저는 모릅니다 그요. 네, 이분하고 별로 안 친합니다. 그냥 봤을 때 이런 거는 글쎄요, 특허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해외에서 영국에서 이렇게 한 거니까 모르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미술 작품이거든요. 사진 그렇게 안 찍으셔도 됩니다. 필요하시면은 PDF로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당장은 지금 제가 이렇게 못 보여드리는 부분도 있고, 제 이야기 같은 이런 거는 조금 지우고, 다음 시간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진 찍으셔도 되는데, 불편하실까 봐요. 이 같은 경우는 미술 작품이 인도 친구가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굉장히 자기 나라에 미술 작품 좋은 것들이 많은데, 이걸 어디 팔지를 모르겠어요. 영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술 작품이 비쌌거든요. 비싸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인도 작품에 이런 괜찮은 작품들이 많다라고 하면서 그런 중계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많은 작품들을 올리게 하고 플랫폼을 만든 거죠. 올리게 하고 이걸 갖다가 이제 해외에다가 관심 있는 데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왜 더 그렇게 느꼈냐면은, 제가 오늘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업데이트를 이걸 못하고 왔는데, 그때 여기 작년에 수업하실 때 한 분이 영국에서 어디 초대를 받아가지고 화가집에 초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주 큰 분이었는데 이름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작품 하나가 현존하는 하여튼 화가 중에서는 가장 비싼 화가래요. 그러면서 100몇십억 이렇게 작품 보여주는데, 이야, 잘 그린 건 알겠는데 100몇십억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게
결국 브랜드 값 아니겠습니까? 브랜드 값인데 뭐 저같이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야 이거나 안 그러면 우간다에 제가 우간다에 그때 갔을 때 저 작품 25,000원인가라더라고요. 야, 이 160억짜리하고 25,000원짜리를 그렇게 봤을 때는 그냥 이제 미술품 자체를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개념 말고 그냥 미술 작품이 좋아가지고 자기 집에 소장을 하고 싶고 이렇게 봤을 때는 참 저걸 갖다가 탁 저 길을 열어주는 것도 괜찮은 비즈니스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 사고 싶었는데 너무 커가지고 이게 뭐 조그마한 거 아니에요. 아주 큰 게 25,000원이에요. 물 마시는 거예요. 당연히 보십시오. 아주 100년짜리 딱 보여드려야 돼요. 나중에 한번 봅시다. 지금 아까 일본 잠깐 말씀드릴 때 저 시니어 시장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벌써 이야기 나온 지는 오래됐지만은 요즘 들어가지고는 점점점 많이 나오잖아요. 저런 식으로 사업화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저걸 제가 그때 신문에서 한번 보고 서치를 해가지고 한번 봤는데 We are just for seniors. We make it easy to eat healthy. 죄송합니다. Right in your own home. Every week, a friendly and professional chef comes to your home to cook gourmet meals using the freshest ingredients. There are many affordable menus to choose from, and we believe that healthy, nutritious food and a visit from a friendly chef is good for both the body and the soul. So when you are ready to stop worrying about meals, we're ready to help. With fresh, affordable, delicious tasting meals served to you right in your own home. Just for seniors, good food and good company. 이제 연세 많은 분들이 저 영양도 부족하고 본인들이 잘 안 챙기시고 하니까 저런 딜리버리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기서 가가지고 뭐 신선한 거 가지고 직접 저 만들어 가지고 뭐 냉장고에 넣어주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저 컨설팅 하면서 이거하고 똑같지는 않았지만 그런 분은 봤거든요. 시니어들 말고 저 강아지 뭐 고양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 하시는 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쪽도 한 트렌드죠.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서 야 예전 같으면 야 되겠나 이래 싶었는데 지금은 또 컨설팅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야 저게 되구나 또 수요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그냥 보는 것만 보는 겁니다. 뭐 보고 싶은 것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쭉 봤던 것만 보고 이 저기 다른 쪽은 못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이 앞주에 제가 다녀왔던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 창의인항이라 그래가지고 저기 창의적인 하여튼 은행이에요. 은행이라는 의미인데 영어로는 이노뱅크라 그러는데 이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쉬는 쉬다가 하겠습니다.